당나라 야사, 되살아난 낭자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방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강서의 길주에는 유라는 고관대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딸 셋을 두었는데 셋이 모두가 절세의 미인으로 유대감은 딸 셋을 무던히도 귀하게 여겼는데 장녀가 나이 12에 병을 얻어 죽었다. 한편 유대감은 동양 출신인 병조 참군인 고광과 유별나게 사이가 좋았다. 어느 해 두 사람이 모두 임기가 끝나 식소를 데리고 낙향하기로 하여 각자가 큰 배 한 척씩을 새를 내어 식소를 태우고 살림살이를 실어 출발을 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도중에 예장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여 쉬기로 하였는데 밤사이에 강물이 얼어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다행히 두 집안의 배는 나란히 메어져 있어 서로 오가며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고광에게는 용모다나한 20살가량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불을 밝히고 서책을 읽고 있자니 삼경이 되어 인기척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시녀 차림의 미모의 소녀가 들어와서는 소녀가 말하기를 유대감 댁의 시녀이옵니다. 불씨가 꺼져 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려무나 이리 가까이 와서 불을 당겨라 하자 시녀는 조심조심 가까이 왔다. 고씨 도령은 그 소녀에게 마음이 끌려 시녀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유대감 댁에 너와 같은 예쁜 아이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어떠냐? 내 품에 안겨라. 그러자 시녀는 몸을 빼며 어머, 저같이 천한 것을 라고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아니다. 넌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자 시녀가 정색을 하며 말한다. 유대감 댁에는 세상에 드물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계십니다. 만약 도련님이 좋으시다면 아씨를 이곳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구실이겠지? 어느 안전이라고 농을 하겠습니까? 고도령은 시녀가 아씨라는 것이 유대감 댁 어느 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둘 다 절세의 미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언제 모시겠다는 거냐? 내일 밤 이맘때쯤이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기다리겠다. 그러자 시녀는 돌아갔다. 이튿날 밤이 되자 고도령은 안절부절했다. 선창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달이 유난히 밝았다. 유대감 댁 선실의 문이 열리고 어제 온 시녀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낭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들이 배를 건너와 가까이 옴에 따라 말할 수 없는 감미로운 향기가 감돌았다. 낭자를 선실에 들여보내고 시녀는 총총히 돌아갔다. 고도령은 참을 수가 없어 낭자를 껴안았다. 낭자 역시 도령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그리고 두 젊은 남녀는 삶의 극치를 맛보았다. 그 후로부터 낭자는 밤마다 찾아와 몸을 섞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낭자가 다짐을 했다. 도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지요? 하자 이렇게 그대를 깊이 사랑하는데 낭자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나 역시 낭자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오. 하지만 진상을 아시면 도령은 저를 멀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에 관한 일이라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다. 고맙습니다. 실은 이 몸은 유대감의 장녀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흘 후에는 되살아날 천명을 타고 난 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끝내는 부부가 되기를 허락받으십시오. 고도령은 놀라는 중에도 기뻤다. 유명의 경계를 달리한 사이에 부부의 인연을 맺다니 고금의 드문 일이오. 더구나 낭자가 사흘 후에는 소생을 하고 오래오래 부부로 지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소. 그래, 어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소? 오늘부터 사흘이 되는 밤 저의 관을 열어 뱃전에 놓아 밤이슬을 맞도록 하고 해가 뜨면 제 입에 미음을 흘려놓도록 해주십시오. 도령이 쾌히 승낙을 하자 낭자는 기쁜 얼굴로 돌아갔다. 날이 밝자 고도령은 부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고대감은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으나 하여간 유대감 댁배에 가서 내 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거라 고 일렀다. 고도령은 그 길로 유대감 내외를 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유대감 내외는 믿으려 하지 않았고 더구나 부인은 내 큰딸은 이미 백골이 된 지 오래인데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입 밖에 내니 이는 죽은 아이를 모독하는 일이 아닌가 라고 크게 화를 냈다. 저는 어떠한 곡해를 받고 어떠한 꾸지람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오나 허실 삼는 일이 있더라도 따님의 소원하는 바를 시행해 주십시오. 고도령이 간곡히 당부를 했다. 그날 밤 유대감 내외는 각기 죽은 딸의 꿈을 꾸었다. 딸은 내외의 머리맡에 앉아 소자는 되살아날 천명을 타고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고도령과 인연을 맺은 것도 하늘이 정하신 바 이온대 부모님께서는 어찌 노여움을 앞세우십니까? 소자가 소생하는 것이 그리도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 오니까 잠을 깨어 꿈이야기를 나누니 내외의 꿈이 맞아 떨어진다. 그제서야 내외는 고도령의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님을 짐작했다. 그리고 고도령이 말하던 딸의 의상이 꿈속에서 본 딸의 의상과도 동일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흘이 되는 날 선창에서 딸의 관을 뱃전에 올려놓고 양가의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뚜껑을 열었다. 보니 벌써 백골이 되었을 딸아이의 살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거니와 4년 동안에 숙성한 색시로 자라고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놀랍고 기쁜 경황 속에 그날 밤 관뚜껑을 열어둔 채 밤이슬을 마시게 했다. 또한 아침이 되자 미음을 쑤어 입에 흘려 먹이니 사흘 만에 눈을 떴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말을 하고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살아난 딸은 어머니에게 수고를 해준 시녀에 관해서 물었다. 그 아이는 내가 죽은 지 열흘 만에 죽었단다. 그렇게도 너의 죽음을 슬퍼하더니만 저승에 가서도 널 모셨구나. 그 후 두 집안에서는 황도길이를 택하여 그 땅에서 혼례식을 올렸다.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예장의 그 지방 명칭을 예외촌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이상은 당나라 광희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